안녕하십니까. 고수다TV 한석수입니다. 오늘은 정부 4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 차원의 빈집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순서대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우선 빈집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 건지, 그리고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도 확인하고요. 빈집의 지역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 정비와 활용을 유도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빈집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빈집 증가 추세와 사회적 영향을 보시면 2022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이 22만 호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45%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빈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도시가 슬럼화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안전사고가 많아지는 얘기인 거고, 범죄 우려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빈집 증가의 원인과 전망은 어떤지 내용을 보시면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빈집 증가가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요. 지방 소멸 위기와 연계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도시 및 농촌 할 것 없고요. 불균형적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고, 빈집 방치로 인한 지역 이미지가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가치가 하락되어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빈집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왜 이런 정책을 했는지, 비전은 뭐가 있고 목표는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비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요. 전국 단위의 통합적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도시, 농촌 간 빈집 정의 및 정비 기준도 통일을 시켜서 이런 게 빈집이다라는 거에 대한 일관성 있게 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목표는 빈집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정착합니다. 빈집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정비를 할 것인지,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떤 관리로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제 갖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하는 거고요. 체계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 맞춤형 빈집 활용 모델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할 거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속 관리겠죠. 민간 참여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빈집을 한번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첫 번째로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먼저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국가, 지자체, 민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을 현황이라든가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등을 정보를 제공하고, AI 기반 빈집 발생 확산을 예측을 해서 확산 예측 기능을 도입을 합니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법이냐면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을 추진을 하고 빈집 건축물 정비 특별법도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빈집의 정의 및 정비 기준을 통일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빈집이었다, 아니다, 이게 빈집이었다 해서 각 부처별로 해서 상이한 판단 기준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거를 도시, 농촌 간 빈집의 정의를 표준화를 합니다. 그리고 빈집의 등급 체계를 수립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해서 각 등급별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정비 우선순위는 뭐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번에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서 큰 의의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두 번째를 보시면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추진한다는 얘기인 건데요. 먼저 주소 기반 실태 조사 및 등급화, 아까 1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등급을 한다고 그랬죠. 등급화를 실행을 해서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등록제를 도입으로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빈집 밀집 지역 중심 관리를 강화를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맞춤형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국가 빈집 정보 시스템 연계해서 관리를 합니다. 전국 단위의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를 하고요. 통합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 및 지원을 강화를 합니다. 빈집의 지역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는 얘기인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빈집 활용 유형 매뉴얼을 개발을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하고요.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를 하고 단계적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안내를 하고 성공 사례 및 교훈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인재 안정을 지원을 하고요. 노후주택을 개보수 후에 활용을 하고 지역주거 수요에 충족을 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빈집을 활용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확대를 할 것이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 시설로도 전환을 합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을 하고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로 설치를 하고요. 주민의 소통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커뮤니티 시설로도 전환을 하겠다. 빈집을 이렇게도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의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 지원을 해줍니다. 나는 빈집을 카페를 활용을 하겠다. 아니다, 나는 빈집을 주차장을 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제 혜택도 안내를 하고 임대관리 서비스와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 또는 활용 유도 방안은 어떤 안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선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확대를 합니다. 빈집 정비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때 재산세를 감면을 해준다는 거고요. 감면 기간 및 비율은 확대해서 지금 검토를 중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요. 양도소득세, 가장 큰 세금이죠. 8대에서 가장 큰 세금이 양도세인데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연구 중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를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빈집을 매각할 때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5년 이상 거주 요건도 완화하는 것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전자고지도 확대합니다.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고지를 확대를 해서 정보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빈집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을 강화합니다.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빈집 리모델링 비용에서 세액공제가 들어가고 빈집 활용 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대상도 확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활용 사업에도 활성화를 꾀하는데요. 민간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을 하고 빈집 활용했을 때 빈집 활용 사업 규제를 완화를 시키고 민관 협력 모델도 개발 및 지원을 합니다. 정책의 기반 및 실행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빈집애라고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게 이제 사이트 주소인데요. 빈집애.kr이네요. 빈집의 플랫폼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빈집의 발생부터 정비, 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면 빈집 생애 주기별 정보를 통합합니다. 빈집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비 이력을 관리하고 활용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소비자 정보를 관리를 하고 빈집 상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랑 연계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 데이터에다가 이 자료를 지금 제공을 하는 거고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에도 제공을 하고 국세청 과세자료 그리고 지자체 빈집 조사 결과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등을 공공 데이터와 연계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비 활용 수요를 예측합니다. 인구 변화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빈집이 발생되는 것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 예측을 하고 수요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하고요.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모델까지 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빈집의 플랫폼 운영에서 이런 계획까지 세우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기대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비관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방치된 빈집 정비로 빈집을 정비해서 경관을 향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 적용 효과 그리고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해봅니다. 생활 환경 안전성을 제고합니다. 범죄 및 화재 위험이 감소될 것이고요. 붕괴 위험이라든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제거를 하고 해충 및 위생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지역 이미지가 향상됩니다. 슬럼화 방지 및 도시가 재생될 것이고요. 지역 활력이 증진될 것이며 관광 및 투자 유치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빈집으로 활용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될 것이고 커뮤니티 시설 등 복지 인프라가 증가될 것이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 활력이 회복됩니다.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이고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범죄가 예방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균형 발전 기반이 마련됩니다. 도시농촌 간 격차 해소가 촉진될 것이며 지방인구 유출 방지되고 그리고 유입 유도 외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거니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빈집 정비를 통한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얘기인 건데요.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은 균형 발전과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가능합니다. 지역 맞춤형 빈집 활용으로 주거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지역 활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서 빈집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빈집에라는 플랫폼을 통한 통합적인 정보 관리로 정보도 관리하고 정책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촉진될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상된 계획대로만 돼서 빈집들이 많이 없어져서 지방이 좀 활성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